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가보면, 저희가 이제 어제, 어, 눌렸지, 이거. 427페이지, 이거 내 눌렸지. 427페이지의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부분 요거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요 차이를 제일 먼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죠. 당연히. 저 사람은 생각이 차이겠다.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본다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요게 이제 별표 치셔야 돼요. 427페이지 맨 끝에. 우리는, 어, 나, 나도 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차이, 내가 느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팩트가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팩트가 아니고, 내 안경으로 생각한 팩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진짜 객관적이거든. 객관적이지 않아요. 아무도, 오할배도 다 주관적인 거예요.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이 말 이해되죠?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최대한 자기 감정을 빼고 내가 지금 말하거든?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최대한 감정을 뺐다는 표현이 내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든. 이지만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 걸 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게 428페이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428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정말로 효과적인 사람은 부터 시작하는 게 있죠. 정말로 효과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각의 한계를 인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차이나 어떤 뭐라고 해도 좀 안 맞다 뭐 아니면 뭐 불편함,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뭔가 다르다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다르다는 느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항상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앞에 그걸 배웠잖아요. 분명히, 어,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상대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것과 연관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어? 그럼 신이 아니잖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어? 이런 거. 이게 어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효과적인 사람은 자, 여기서 효과적인 사람은 뭐냐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사람. 자,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효과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이에요. 이 책 제목이. 근데 이제 한국 번역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 효과적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성공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효과적인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효과적인 사람이 이제 의식이 높고 결국은 이제 성공도 하고 뭐든지 잘 하고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뭘 알고 있다고요? 지각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뭐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뭐 모르지, 당연히.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타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경외심. 예를 들어서 이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옳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예를 들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겠죠.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것도 모르나 이렇게 보겠죠. 타인을 보는 경외심이 없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함을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랑 그러니까 친화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겠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감정이 얻고 더 많은 감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차이를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차이가 현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이게 중요해.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달라? 뭔가 차이가 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차이만큼의 정보와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이다. 니하고 내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이 사람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밖에, 내 경험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내 경험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늘 정보의 부족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29페이지. 만일 우리가 지각상의 차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죠? 이 차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알겠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의 지각을 존중하여 우리 둘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거.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우리가 삼각불 기억납니까? 이 앞에 삼각불 제3에 대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이 지점 이 가능성을 인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내가 차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블랙 앤 화이트인 거예요. 내가 옳거나 네가 옳거나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거나 사고방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려고 하거나 상대가 이겼으면 내가 졌다고 여기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내가 옳은데 너도 옳을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겼잖아. 근데 니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둘 다. 모두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을 소중하게 이 차이를 차이로만 인식하는 사람. 말 그대로 차이를 차이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둘과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이 자리 잡고 있고 제3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화는 한계를 계속 가지고 오고 결국 극복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표 100개 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각상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지각상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를 깨닫게 될 때, 니하고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 느낌이 좀 다르네? 웃음 코드가 좀 다르네?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다르다는 게 단지 생각만 다른 게 아니고 감정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다 다르댔죠. 그러니까 웃음 코드가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지각상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좋아요. 좋아요.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군요. 나는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런 자세여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나는 저 한 개도 안 웃겨. 근데 막 우리 애들이 웃고 난리야. 나는 이미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제가 블랙핑크를 보면 가슴이 설레겠어요? 1도 안 설레이죠. 어. 근데 우리 딸은 좋아 죽어요. 그 블랙핑크 맨날 그 동영상 틀어놓고 막 따라하거나 흥얼거리거나 하리고. 근데 내가 10대 때 그랬나? 나 변진섭 압니까? 나 변진섭 초등학교 때 변진섭 좋아했거든. 내가 변진섭하고 소방차 이런 애들 놔둬놓고 얼마나 내가 좋아했노. 그거 생각하면 저는 관심사가 진짜 그거였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때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이해가 진짜 감정적으로 살아나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저랬지 이런 느낌의 이해인 거죠. 결국 근데 이걸 제가 왜 예시로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냥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로 이해를 하잖아. 차이를. 내가 진짜 니를 그때 내가 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변지섭이 나 막 모든 게 잘생겨 보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변지섭을 좋아했나 싶어. 근데 막 다 좋아 보이잖아. 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나의 그때로 돌아가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이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 알겠다 알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내가 네가 요런 이런 거. 그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네가 요래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만 어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어 나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무슨 말일까요? 음. 당신이 그렇게 보는 것을 내가 충분히 너만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줘 봐. 질문했단 얘기예요.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내가 한번 이해해 볼게.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 말은 공감적 경청에 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충분한 질문을 해라. 진짜로 궁금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차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동물학교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이 동물학교 예시를 이렇게 읽으면 바보 같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디에 많냐면 어떤 조직이나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하죠. 학교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의 강점이 있으면 강점을 살리고 강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죠. 동물학교에서 오리가 수영은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은 잘하니까 괜찮아. 연습할 필요 없어. 니는 달리기 연습을 해. 이렇게. 그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달리기 연습을 하니까 오리가 어떻게 됩니까? 발에 있는 물갈퀴가 되게 약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수영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토끼는 달리기를 또 잘해. 근데 수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수영 연습을 이빨 시켰어. 그러니까 토끼가 뭐가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다람쥐는 오르기, 뛰어내리기 이런 거 되게 잘해. 근데 날기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위에서 밑으로 나나? 날기를 잘 못해. 그래갖고 계속 날기를 연습시켰어. 그러니까 얘가 좌절감에 빠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인가 봐요.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학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동물학교라는 책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그 다음 진도가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죠. 누가 시너지를 만들려고 할까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였어요.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 앞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려야 돼요. 누가 시너지를 내려고 할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차이를 존중할까요? 누가 제3의 대안을 찾으려고 할까요?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3명, 5명 모였는데 어, 막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 차이 속에서 제3의 대안을 내려고 하고 뭐로 시너지를 계속 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호칭이 예전에는 사장님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장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 그거 참 웃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리더라 하는 거예요. 리더라. 근데 저는 사장님이란 단어를 저한테 호칭을 해줬을 때는 되게 웃기다. 박주희 사장님이랬을 때 되게 웃기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 뭐 웃긴다. 자기들끼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박주희 리더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 리더? 아, 굉장히 큰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메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리더님이라고 하잖아요. 어, 결국 리더로서 그 소양과 모든 걸 갖추어 나가자라고 하는 의도겠죠. 처음부터 리더라기보다는. 근데 이거죠. 그러면 진짜 리더는 누군데? 핀이 높은 사람 리더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핀이 훨씬 높은 사람이 더 좁은 생각, 그럴 때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리더가 누굴까? 시너지 내는 사람. 시너지 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이 참 좋던데, 사람이 모이는 리더? 뭐, 사람이 떠나는 리더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 예를 들어, 뭐, 아주 강력한 어떤, 막, 이런 액션을 취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계속 사람이 모여. 그리고 모인 사람이 떠나지 않아.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늘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사람. 그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면 그 사람 주위엔 사람이 있어요. 100%예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 100%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고 이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핀이 높다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31페이지.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 또 누가 시너지를 내려고 할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고 저는 그 어떤 리더라도 리더는 목표하는 바가 있다. 목적이 명확하고 목표가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인가를 셀프 체크 우리 각자 해보자는 얘기예요. 각자 나는 지금 정말로 목표가 명확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목표를 위한 목표인가? 목적을 향한 목표인가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명확하다면 나는 그 차이를 시너지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쵸? 차이를 시너지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431페이지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 이 되게 진짜 공감된 얘기예요. 우린 이게 추진 세력은 긍정, 저지 세력은 부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시시각각 항상 긍정과 부정이 싸우잖아요. 개인의 마음속에도 있고 정신에도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가족 내가 속해져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가족 안에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뭐 함께하는 우리 비즈니스 안에도 긍정과 부정이 세상의 모든 곳에 긍정과 부정은 존재한다. 그래서 추진 세력을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저지 세력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의존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 시너지죠.
고정관념이 많고 경쟁의식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은 늘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시너지는 특히 성장과 변화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힘을 다루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효과. 어디에서?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여럿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라고 하는 차이를 발견해서 그 차이를 시너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성장과 변화에 엄청난 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모두 추진 세력과 이런 것이 있는데 상향적 이동을 촉진하는 추진 세력. 우상향, 우리 주식 하든 뭐 하든 우상향을 그린다. 왜? 모든 우량 기업은 결국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 하지만 우상향을 그린다 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우상향적 상향적 이동을 촉진하는 추진 세력과 그죠? 그것을 위축시키는 저지 세력 사이에 항상 우리는 그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그 어딘가에서 항상 존재한다. 자, 그래서 추진 세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지 세력은 부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이 힘 모두가 매우 현실적인 요소다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긍정만 있고 부정만 있는 사람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이렇게 드러났지만 여기 43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 저지 세력과 추진 세력이 팽팽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가 어, 긍정에 내가 계속 예를 들면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긍정에 밥을 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뭔가를 의도하고 시도하고 생각을 계속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면 그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긍정으로 간다.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추진 세력이 이기는 거죠. 근데 내가 차츰 저지 세력 쪽으로 생각을 잠깐만 해도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진 세력에 계속 내가 밥을 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다. 이게 예를 들면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어디 가도 고춧가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한참 진짜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요리 미팅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다 요리 미팅 안 하면 사업 안 하는 사람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제가 PT, 파운더스 PT 정도 됐을 거예요. 전업을 하게 되니까 이 스폰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전업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업 전에는 제가 스폰서 만날 일이 없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전업을 딱 하고 이제 파운더스 PT 되고 전업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낮에도 스폰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스폰서가 나한테 계속 요리 미팅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또 뭐 그래야 되는가 싶어갖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요리 요자도 제가 모르잖아요. 레시피 하나도 볼 줄 모르니까 그 요리 덕계에 있었어요. 요리를 배우는 데를 딱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몇 시간씩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령, 응용 1도 없고 그냥 쌤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제가 요리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가 또 하루 요리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시야 야시. 그러니까 하루는 그 이제 수업 내가 수업 받는데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어서 다음에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루는 나보고 좀 10분 일찍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10분 일찍 갔어요. 근데 항상 그 이제 비슷한 자리에 앉으니까 요 자리에 앉는 이 사람을 좀 자기가 너무 수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을 좀 나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못하니 나보고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만만했는가 봐.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접수 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내 요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30초도 내가 한눈을 팔면 제가 그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한눈을 팔면 안 돼. 근데 내가 엄청 초집중하고 있었는데 쌤이 이제 내한테 그 얘기 해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고 있냐면 내가 쌤이 왜 힘든지 알겠더라고. 엄청 내가 웃겼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더라고. 딱 그랬고 하는데 쌤이 자 여기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하면서 고춧가루 넣었어. 요리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리를 배우러 왔지만 요리에 자기가 좀 자신이 있고 또 요리를 좋아하고 좀 요리에 자기가 좀 뭐가 있는 사람인 거야. 우리 같은 요리 요자도 모르는 사람은 쌤이 하는 거 그대로 막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끄덕.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지 세력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추진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끄덕끄덕끄덕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빵꾸 쫓기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새, 그 뜨실 때, 그 물이 펄펄 끓을 때 그 고춧가루 넣으면 텁텁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뭘 막 하려다가 또 팍 이렇게 알겠죠? 또 뭘 하려고 또 팍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샘이 약 1초가 똥 씹은 표정을 싹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셈이 자기는 뭘 이렇게 막 잘하고 싶고 자기도 이 오늘 이 뭐 요리 미팅을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애를 많이 썼고 자기 딴에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말끝마다 초를 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말이 썩 틀린 말도 아닐 때 미치는 거예요. 이 주관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머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반응이었냐면 한 7, 8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마디에 한 2명이 그래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또 그래요? 아, 고춧가루를 뜨실 때 넣으면 그래요? 뭐 시원한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뭐 마늘은 이럴 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 생각하면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니까 다 맛있던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저는 순서대로 하는데 진짜 다 맛있어요. 사람들이 다 맛있다 해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선생님 시킨 대로 할랍니다. 내가 나 선생님 시킨 대로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뭐수 저지 세력이 순간 별 말을 못하게 되고 또 그 두 사람이 살짝 요렇게 돌아갔던 사람이 "그래 샘 레시피 맛있지." 사람 엄청 단순하거든요. 샘 레시피 맛있지." 하면서 또 그 요리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고춧가루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고춧가루가 정말로 나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이게 진짜 느낌이 알겠어요. 빵구를 낄 줄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말을 안 한다고. 그 요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배우 지식이 1도 없고 100% 배우기만 해야 되는 내 같은 사람은 차이의 의견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봐요. 내가 그때 그게 닭도리탕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닭도리탕은 내가 쌤한테 배웠잖아. 그래서 나는 레시피가 머리 쫙 깨고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다른 요리 스쿨에 갔는데 그 사람이 닭도리탕을 해. 그죠? 근데 내가 배워서 나는 너무 맛있고 맛있다는 반응을 얻은 내가 이제 빵꾸 쫓기는 사람이 됐잖아. 내가 빵꾸 낀 사람 됐죠. 근데 내가 다른 닭도리탕 요리하는 데 갔어.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르게 해. 다르게 해도 맛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 요리 얼마나 그게 많은데. 다르게 해도 맛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느낌이 어떻다고요? 어, 지금 그때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되는데 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고춧가루 물 끓을 때 넣어야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맛있었잖아. 빵꾸 끼는 사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뭔가 모임에서 나랑 다른 어떤
나는 추진 세력인데 뭔가 저지 세력이 100% 있다니까요. 100% 이걸 생각하세요. 100% 반드시 이 그림 보세요. 팽팽하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저지 세력도 저지 세력만에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드실 때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 사람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지는 더 비싼 선생님한테 배우고 왔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그 요리 선생님 비싼 셈은 아니었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것을 시너지를 내려고 해야지. 그 저지 세력 고춧가루를 저 사람 뭐야? 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고춧가루 그죠? 그 고춧가루를 내가 이렇게 보듬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쇄시키려고 했을 때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요리쌤이 나한테 미리 그 사람 조금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싫고 좋고 이 사람 리더였던 거야. 그 사람이 싫고 좋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이 요리 수업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 나에게 그 부분을 조금 컨트롤 해달라고. 왜? 자기는 이걸 추진세력 이 요리 스쿨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되시죠? 나는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때 되게 웃겼어요. 그때가. 자,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 자, 이거죠.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 그 요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썼어요?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요원으로 나를 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요리쌤이랑 제가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엄청 친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둘째가 임신 중이었고 제가 전업했을 때 윤아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리 스쿨이 끝나면 밥을 줬어요. 그 요리한 걸 가지고 밥을 줬는데 그 밥이 내가 뭐라도 맛이 있었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막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쌤이 내가 좀 자기에게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요원으로 비췄고 그래서 내한테 미리 전화 가서 그 얘기를 했고 그걸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줬고 그럼으로써 이 쌤이 나랑 엄청 친해졌는데 요리가 끝나면 늘 한 바가지씩 저한테 음식을 싸줬어요. 이 요리쌤이 엄청 깐깐하고 막 이런 선생님이었거든요. 나름 좀 새침대기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내한테만큼은 엄청 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30입니다. 배우는 건 뭐냐면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잠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지 세력이 있는 한 성장하는 것은 점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 쭉 중간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 435페이지 435페이지 제일 중요한 맨 밑에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자, 저지 세력은 어떻게 하면 추진 세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지 세력인 사람이 이해받고 있다고 저 리더가 저지 세력인 내 말을 이해했어.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내 말을 이해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 저지 세력인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타에 아이 컨택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저지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저지 세력한테 무슨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못 줄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을 길게 하시면 돼요. 나 당신 말 이해했고 알겠어. 아이 컨택을
1, 2, 3, 4, 5, 5초 정도.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면 상대 느낌이 어때요? 네 말 이해했어. 네 말 접수했어. 조금만 있어 봐봐. 이 말로 전달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럴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